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좋은 사연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주말 내내 시댁 부엌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저는 거의 앉지도 못한 채 설거지를 하고 반찬을 만들고 냉장고를 정리했습니다. 손목은 욱신거렸고 허리는 굽은 채 펴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제가 잠깐 숨이라도 돌릴까 싶으면 곧바로 새로운 일을 시키셨습니다. 그거 끝났으면 김치통 좀 닦아. 아직도 저걸 못했어.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괜히 말을 꺼냈다가 더 큰 잔소리가 돌아올 것 같았거든요. 거실에서는 남편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부엌 쪽을 힐끔 보긴 했지만 끝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분위기만 더 불편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 겨우 친정으로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엄마가 제 손부터 붙잡았습니다. 너 손 왜 이래? 이틀 동안 대체 뭘 한 거야? 저는 괜찮다고 웃어 보였지만 손등에 잡힌 물집과 벌겋게 튼 피부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눈빛만으로도 다 알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밥을 먹고 방에 들어와 누웠을 때였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고 아무도 재촉하지 않는 공간이 이렇게 편안할 줄 처음 알았습니다. 그대로 잠이 들 것 같았는데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단호했습니다. 내일 신우이 온다. 아침 일찍 다시 와. 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친정 내려왔는데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자르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손님 오는데 며느리가 있어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시누이가 손님이면 저는 뭘까 싶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음식도 해야 하고 상도 차려야 하고. 혼자 하려면 힘들어. 부탁이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이미 제가 와야 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말이었어요. 저는 힘겹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틀 동안 계속 있었고요. 오늘은 좀 쉬려고 내려온 건데,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스스로도 힘이 없다는 걸 느낄 정도였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그 정도도 못해? 그 한마디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명도 이유도 필요 없다는 뜻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휴대폰이 침대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는데 머릿속은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왜 내가 다시 가야 하지? 왜 나는 쉬면 안 되는 거지? 문이 열리고 엄마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어머님이 내일 다시 오래. 엄마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옆방에 있던 작은 이모까지 들어왔습니다. 아니, 시누이가 오는데 왜 며느리를 다시 불러? 너무 당연한 말인데도 이상하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역시 늘 그렇게 생각해 왔으니까요. 그런데 한 번도 입 밖으로 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제가 해야 편하시니까요. 말하고 나니 더 이상했습니다. 결국 제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그때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남편이었습니다. 응. 남편은 한참 뜸을 들이다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 받았지? 내일 그냥 와. 누나 오랜만에 오는 거라 엄마가 좀 예민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나 이틀 동안 계속 있었어. 오늘은 좀 쉬려고 내려온 건데,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하루만 더 참자. 괜히 분위기 어색해지잖아. 결국 중요한 건 제 몸도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분위기였습니다. 엄마가 제 옆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못 간다고 해. 하지만 전화기 너머 남편은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 안 오면 엄마 더 화나. 저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알겠어. 그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짐을 챙겼습니다. 어제 풀었던 가방을 다시 닫는데 마음까지 같이 닫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엄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힘들면 돌아와.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 빨리 들어와. 할 거 많아. 인사도 하기 전에 앞치마가 제 손에 쥐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누이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나왔어. 시어머니 목소리는 금세 다정해졌습니다. 우리 딸 왔어. 시누이는 소파에 편하게 앉아 말했습니다. 과일 없어? 곧바로 시어머니가 절 불렀습니다. 며느리야, 과일 좀 깎아와. 저는 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손끝은 아직도 욱신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과일을 내오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냄비에 불을 올리고 반찬을 만들면서도 머릿속에는 같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왜 나는 여기서 계속 일만 하지? 왜 나는 쉬지 못하지? 잠시 뒤 시어머니가 냄비를 들여다보며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간 봤어? 자, 이렇게 하면 누가 먹어? 아침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움직였는데 돌아온 건 그 한마디였습니다. 뒤에서 시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싱겁게 먹는 거 알잖아. 시어머니도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센스가 없어. 그 말이 등을 세게 때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점심상이 차려지고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누이는 한 입 먹더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예전보다 음식이 별로다?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며느리가 아직 멀었지 뭐.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식탁 위 시선이 모두 제게 향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제가 여기서 한 일 기억하시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청소 장보기, 반찬 준비, 설거지 다 제가 했습니다. 이틀 동안 거의 앉지도 못하고 일했고요. 시누이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분위기 깨지게.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친정에 있다가 다시 불려왔습니다. 공기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시누이 오는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왜 저만 계속 일해야 하나요? 시누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니, 그럼 누가 해? 저는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짧은 말이었지만 제 안에 쌓인 감정이 전부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며느리가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라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순간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늘 말이 없던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맞다. 이번엔 좀 심했어. 그 한마디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당연하게 여겨지는 게 힘든 겁니다. 시어머니는 바로 받아쳤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지. 며느리가 하는 거지 그럼 누가 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번엔 좀 무리였어.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제 편을 드는 말을 하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남편은 낮은 목소리로 이어 말했습니다. 친정 갔는데 다시 오라고 한 거 그건 좀 아니었어. 신우이가 불쾌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힘드니까 도와주는 게 그렇게 싫어?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와드리는 건 괜찮아요. 근데 저 혼자만 하는 건 괜찮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는 엄마가 서 계셨습니다. 엄마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식탁 쪽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저 더 못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지금 그게 할 소리야.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참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저는 천천히 앞치마 끈을 풀었습니다. 천이 스르륵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앞치마를 의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엄마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제 선택으로 그 집을 나왔습니다. 친정으로 돌아온 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전처럼은 다시 살 수 없다는 것. 그날 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내가 잘못했어. 그동안 모른 척한 것도 미안해. 저는 한참 동안 화면만 바라보다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더 이상 참기만은 못해. 그 이후 시댁은 조용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 일은 같이 정하자. 너 동의 없으면 안 부를게.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 혼자 하는 거 이제 못해.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할게. 얼마 후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제 한번 들어와라. 예전과 같은 말이었지만 어딘가 달랐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눈치를 보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뒤 천천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날짜는 미리 상의해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그러자.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당연하게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며느리이기 전에 누군가의 딸이고 한 사람이라는 걸,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제는 절대 잊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